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달으신 건데요. 자, 먼저 다낭성 신장 유전자 검사로 100% 확정할 수 없다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 보면 조동혁 교수님, 저 교수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조그만한 동네 의사이고요. 교수는 아니고요. 다낭신과 유사 질병이 있는지요? 유전자 검사로 현대의학으로 100% 다낭신 확정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자, 다낭성 신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토소멀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낭성 신장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됩니다. 거의 투석하는 환자의 한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많아요. 저도 다낭성 신장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 다낭성 신장의 대부분이 이제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유전자 1번 유전자가 원인이 75%에서 85%고요. 그리고 PKD2 유전자가 원인인 경우가 15%에서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하면 100%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더해도 100%가 아니에요. PKD1과 PKD 유전자 이외에 다른 문제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PKD 유전자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PKD1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할 때 이 PKD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보면 폴리시스틴 진 1이라고 하는데 46개의 엑손 유전자의 엑손을 가지고 있고 총 아미노산이 4,30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짧지만 이게 4,300개의 아미노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두 개가 문제가 되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아미노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전자의 몇 개, 진이 몇 개가 문제가 되면서 아미노산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유전자가 잘 변형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전자병이거든요. 그러면 4,300개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게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많은 시클셀 빈혈은 한 개의 하나의 아미노산이 바뀌면서 그 시클셀 아니미아라는 질병이 생깁니다. 하나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다낭성 신종은 하나의 아미노산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거 검사를 하면 이게 100% 그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그 특정이라는 게 딱 두 가지로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검사하기가 100% 확실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다낭성 신장이 검사가 유전자 검사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봐서 낭종이 몇 개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을 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거나 그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환자한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항상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싼 거 해봤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는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초음파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CT나 MRI 같은 걸로 찍어서 낭종이 몇 개 있다. 그러면 나이별로 몇 개 이상 됐을 때 이게 다낭성 신장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유전자가 중요는 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치료 방법도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든 어거든 간에 다낭성 신장이면 여러 개의 낭종이 있으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굳이 유전자 몇 개가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작년 5월 13일 네이처 논문에 했을 때도 다낭성 신장 100가족을 분석을 해봤더니 81가족이 PKD1이나 2의 문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70가족이 PKD1 진의 문제고 11가족이 PKD2 진의 문제가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유전자에. 자, 그런데 9가족은 PKD1 유전자 중에서 특정한 아미노산이나 뭐 특정한 유전자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른 거 그 PKD1 유전자 중에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문제가 있어서
있어서 이렇게 된 거가 9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PKD1 진을 조사했을 때 이 9가족은 PKD1 유전자의 문제로 다낭성 신장이 됐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냐. 9가족은 어떤 유전자의 변형까지 우리가 합칠 거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유전자로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가 변경으로 만들어지는 질환이 아니라서 이게 100%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8% 센시티비티는 이제 진짜 병이 있는 사람 중에 검사로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100명이 진짜 병이 있으면 그 검사로 78%밖에 있다고 검사에서 양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데도 78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센시티비티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거꾸로 검사에서 이게 진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사람은 진짜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정말로 병이 있는 확률이 뭐냐? 그럼 그거는 거의 100%까지 지금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았을 때 그럼 그걸로 검사해서 거기에 문제 있다 나온 사람들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78% 안에 들은 거잖아요. 22명이 병이 있는데도 음성이 나오는,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전자 검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봤을 때 양성인 그 다낭성 신장인데 유전자 검사했는데 음성이었다. 그러면 이분은 그래도 다낭성 신장 같네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음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 유전자 검사에 양성이 나왔으면 다낭성 신장입니다. 그런데 그럼 초음파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낭종이 많이 있지는 않네요죠. 그럼 앞으로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이제 우리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 미래 예후를 추측을 할 때 그런 거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이제 가능성이 얼마나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